일본은 온돌보다는 습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초점인 거예요. 전력을 민영화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시켜버렸잖아요. 후쿠시마 때문에.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화력 발전소를 더 증축한다든가. 소위 말해서 전 세계 그 환경 조합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삶의 무기가 되는 넓고 깊은 지식 위즈덤 칼리지 한상우 PD입니다. 오늘도 이명찬 박사님 모시고 일본의 오늘은 주거 문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박사님 일본에서 유학하실 때 일본에 직접 사셨잖아요. 10년 살았죠. 네,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으로 좀 일본의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처음으로 느끼는 게 왜 이렇게 추워거든요. 겨울에 가면. 그렇죠. 그 이제 사셨을 때도 좀 그런 게 있으셨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일본은 사실은 되게 더운 나라예요. 네. 우리보다는. 그죠, 많이 덥죠. 도쿄 가보면요, 겨울에 최하가 한 5도 정도 돼서 내가 유학할 때. 겨울 최하가 5도요? 겨울 최하가 5도. 도쿄에 있다가 서울에 오잖아요. 무릎이 여기에 바람이 쑥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오사카 갔다 왔는데 네. 오사카는 벌써 날씨가 거의 봄이더라고요. 그렇죠. 와, 한국 오니까 다시 냉동실에 들어온 한 느낌. 10도, 20도 그냥 차이 나는. 10도 정도 차이 나요. 10도 정도 차이. 한국이 더 추울 때는 20도 가까이 차이 나요. 난기류하고 이렇게 겹칠 때는.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 이제 여름에 특히 교토를 한번 가보면은 사우나. 습해가지고. 습해가지고. 네. 자, 그런데 집에 여름이 길단 말이에요. 겨울은 아까 얘기했듯이. 도쿄도 5도인데 그렇게 크게 추위를 안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토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은 온도를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습한 거를 어떻게 말할까 해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일본의 다다미가 보면은 그 습기를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습한 걸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거죠. 그 일본은 온돌보다는 습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초점인 거예요. 애초에 안 추우니까. 안 추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온돌이라는 개념이 아예 탄생이 안 되죠. 한국 워낙 추우니까 온돌이 이제 발명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다미방이잖아요. 다다미방인데 내가 이제 일본에 가서 보면 그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국이고 해가지고 꽤 집도 어리어리하고 좋은 줄 알고. 도쿄에 있을 때 개요 출신자들이 중소기업 사장들이 많아요. 어떤 모임에 내가 가면은 패밀리라고 그래요. 내가 그때 개요 되게 챙겨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한번 데려갔는데 애게? 이게 뭐야? 한국이 서민보다도 집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시절에요? 네. 그 시절 한국 서민이면 꽤 힘들게 살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가 그러냐니까 우리는 아파트잖아요. 지금 아파트에 비춰보면은 형편없는 거야. 방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다다미방이고 그다음에 창호지 문이잖아요. 이거 겨울에는 만약에 한국 같으면 쥐약이야 완전히. 우풍 들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영하로는 거의 안 내려가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겨울에는 어떻게 하냐, 고다츠라고 있어. 고다츠. 짱구에 나오는 그거. 데모 테이블에 보자기 씌워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열기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다미방이 이렇게 푹 꺼지게 그렇게 해놓고 그걸 넣어놓으면 사람이 이렇게 앉으면 여기 들어가잖아요. 꺼진 다리에 다리 넣고. 그럼 요 밑에 요 테이블 밑에 전열기가 있는 거야. 여기 들어가면 여기만 따뜻한 거야. 다리만. 여기에는 이제 추운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또 하나 이제 벽에 걸려 있는 에어컨, 난방기 동시에 되는 거죠. 그게 대부분이에요.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보일러 틀죠. 보일러도 틀고 에어컨도 보면은 수직 에어컨 큰 것들 많고. 그죠. 털면은 금방 따뜻한 바람이 오고 방 전체를 여름에도 털면은 막 금방 시원해지잖아요. 근데 일본에 그거는요 한참 틀어야 돼요. 조그만 해가지고 대부분 그거밖에 없어요. 큰 거 없어요 아예. 왜 그런가요? 그럼 왜 좋은 거 안 드리고 그런 것만 쓰나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그게 에어컨이나 난방기는 이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 일본 가전회사 좋은 회사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유학할 때만 해도 그 시절에. 그 시절에는 막 딱 그 스탠다드 딱 하나 있으면 그게 벽에 그런 게 한두 개 방에 하나쯤 있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게 역할을 얼마나 하겠냐 이거. 그래서 일본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게 더울 때, 추울 때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열사병으로 죽고 너무 추우니까 동사하고 이게 계속 일본에서 나와요. 왜 그렇게 된지 알아요? 일본의 전력을 민영화를 많이 했어요. 민영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시켜버렸잖아요. 후쿠시마 때문에. 후쿠시마 때문에.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너지가 많이 팍 떨어졌겠죠. 그렇죠. 귀해졌네요. 귀해지고 화력 발전소를 계속 이제 더 증축한다든가. 소위 말해서 전 세계 그 환경 조합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원자력이 그 엄청난 에너지를 그걸 못하게. 그럼 지금 일본에 원전이 아예 없나요? 그동안 이제 못했죠. 그 이후로 아예 못 돌렸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노다로 같은 경우는 그 자민당의 주류하고 달리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해서는 안 된다. 그게 그 사람의 정치 신조였다고. 특이하네요. 좀. 그 사람이 아버지가 평화주의자니까 네네네. 아마 그 영향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하면서 너무나 트라우마가 컸거든 일본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전부 올스톱 시켜버린 거예요. 국민들도 반대하니까. 국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터지면 그냥 딴 데 터지면 이제 일본은 못 사는 땅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지진도 많고 쓰나미도 많고 하니까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전기료가 막 폭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폭등까지는 좋은데 공장을 돌리고 뭘 하려니까 에너지가 여름에 막 에어컨 다 틀어버리면 네. 간당간당한 거야. 1% 2% 나오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웬간하면은 집에서 에어컨 틀지 말아주세요. 정부가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네. 정부 말은 또 나라님이 하는 얘기는 또 듣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안 틀고 자니까 그냥 열사병으로. 이야, 한국 같으면 어림없는 얘기죠. 내가 죽을 판인데 무슨 정부가 뭐 하란다고 합니까? 정부가 에어컨 틀지 말라 그러면은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서 그 네가 돈 내주냐? 네. 더우면 당연히 틀죠 우리는. 욕 먹고 당연히 우린 뭔 소리 하고 트는 나라인데.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신기한 나라네요 정말. 신기한 나라. 보면 벌써 신기한. 그래서 여름에 열사병으로 몇천 명, 뭐 어쨌든 10,000명 단위로 막 죽고 그런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겨울에는 또 어떠냐? 겨울은 또 마찬가지예요. 추우니까. 그 고다츠 가지고는 견디지를 못해요. 일본에 지금 자연재해가 엄청나잖아요. 최근에는 몇 년은 계속 태풍이 한국으로는 하나도 안 오고 일본이 전부 다 막아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쓰고 가다가 한국으로 오다가 꺾어가지고 일본 전역을 막 훑어버리고. 와.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합니다. 한 해에 여름에 5개는 보통이고 그것도 막 심하게 곳곳에 그냥 물폭탄을 제 지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한 5건 많을 때 10개까지 있었어요. 네네. 한국은 한 번도 안 오는데 그게 매년 쌓인다고 생각해요. 맞은데 또 때리는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아플까. 웃을 일이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본이 재난 대응에 있어서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얘기 들었었는데 그때는 돈도 많고 하니까 그때는 지진도 내 생각으로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지진도 많고 자연재해, 태풍 피해가 많고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제 대책이라는 게 황당히 짝이 없어요. 피난지 같은 데 가보면요. 대형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우리를 보루박으로 그러나 라면 박스 같은 거. 네. 이런 식의 종이 박스 있잖아요. 그걸로 깔아놓고 대충 거기에서 몇백 명이 그 우글우글하고 있어요. 그거 밤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춥죠. 춥기도 하고 프라이버시 옷 갈아입고 뭐 되겠어요? 근데 그나마 박스가 좀 그래도 형태를 좀 갖추는 이런 것들 아베 형이 그 다 만들어가지고 그 장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정치가 개입해가지고.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게 올림픽 때도 그걸로 했잖아요. 그때 아베 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문제가 제일 크군요. 일단 그 아직도 냉난방 잘 못하는 게. 네, 전력 문제가 제일 크고 네. 지금도 일본에 웬간한 건 다 민영화한단 말이에요. 수도도 민영화하고. 네.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 사용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우리보다. 네. 교통비는 우리의 아마 5배는 비쌀 거예요.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봉급은 쥐꼬리 많고 주면서 사회 비용이 그렇게 높으니까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일본은 한국하고 삶의 질이 비교가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에어컨 난방 그거 계속 틀어놓으면 그거 전기료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못 틀는 거죠. 그냥 추운 거죠. 벌벌 떨면서 있는 거예요. 떨면서 가옥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네. 최근에는 새로 지는 집들은 아마 난방도 하는 식으로 좀 바뀌는 것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한국의 난방에 대해서 경탄을 금치 못하거든요. 네. 추운 날에서는 지금 구들방 다 갈아엎고 그죠. 난방 넣는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게 K 난방이에요. 이제. 진짜 좋은 것 같긴 해요. 엄청 좋은 거죠. 아파트 들어보세요. 겨울에 밖에는 막 10몇 도, 마이너스 10몇 도인데도 아파트 들어오면 다 훌렁훌렁 벗고 런닝만 입고도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본은 그래서 지금 자료를 찾아둔 걸 보니까 한 19,000명씩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정도 죽어요. 이제 기후 문제로. 기후 문제로. 이거 대책을 일본이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럼 구조적으로 보세요. 추운 구조, 더운 구조. 그게 해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제대로 클리어하려면 전력으로 빵빵하게 냉방과 난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료가 비싸서 그게 안 된다. 그리고 전기료가 비싼 이유는 뭐냐?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다 가동 중지시켜버렸기 때문에 그거 대체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크잖아요. 엄청난데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파열 사건이 워낙 트라우마가 커가지고 정치가들이 그거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이 삶의 질이라는 게 정말 열악해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자연재해 많죠. 지금 곧 또 난카이 트래프트 거기에 지진 난다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한국인들 여행 취소하고 그랬었죠. 그거는 100%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앞으로 스판이 10년, 20년인지 모르지만 100%예요. 그다음 후지산요. 이것보다
먼저 터질지 몰라요. 이건 명백하다고요. 모든 지질학자가 이건 명백하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두 개가 동시에 만약에 터져버린다. 이게 엄청나게 커가지고 터지면 후지산에 자극을 줄 거고 네. 후지산이 엄청나게 크게 터지면 이게 자극을 줄 거라고요. 그럼 동시에 터지는 순간 나라가 망하겠는데요. 일본은 그냥 지구상에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 거죠. 그게 머지않았다는 겁니다. 이웃 나라로서 여행 자주 가는 사람으로서 뭐 그런 일은 좀 안 일어나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보일러 같은 시스템 일본에서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도입하면 되겠죠. 근데 왜 이것도 못 하나요? 그거 하려면 이제 돈이 엄청 들 거 아니에요. 집 구조 전체 다 바꿔야 되는데 일본에 가보면요 대부분이 단독주택이 많아요. 우리는 아파트 28층씩 막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땅이 좁으니까 위로 올렸잖아요. 용적률을 높이잖아. 네네네. 실제로 주거 공간의 용적률은 일본보다 우리는 한 몇 배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풍족한 거야 삶의 공간이.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평지 집 지을 만한데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결국은 조그만하게 집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네. 단독주택식으로 높이 올리면 지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생활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활 공간도 좁고 그 집이 하나하나씩 짓다 보니까 그런 보일러 시스템 같은 게 그게 전부 각자 하면 엄청나게 돈 들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아. 자, 여기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일본이 참 머리 아픈 게 일본이 한창 잘 나갈 때 경제가 막 비약적으로 발전할 때 전 국토를 개조했어요. 토목공사 그게 한 70년 될 거예요. 그때 도로 깔고 수도 깔고 터널 짓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지금 몇 년 됐나? 지금 60년 됐네요. 60년이라 치면. 내구 연한이 곧 다가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갈아엎어야 될 시기가 다 갈아엎어서 교체해줘야 될 시기가 오는데 네. 교체할 돈이 없어요. 이게 앞으로 네. 엄청난 일이 발생. 지금 보면 일본에 갑자기 땅이 푹푹 꺼지는 게 수도가 막 터져가지고 쏟는 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만큼 수리 못해요. 일본은. 한국 같으면요 몇 시간이면 뚝딱 그냥 다 원상 복귀된다고. 네네네.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참 나왔다면 며칠 가거나 뭐 어떨 때는 뭐 태풍이 지나가서 네. 철탑이 무너지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정전이 되잖아. 네. 그 3개월씩 못 고치는 경우도 말도 안 되잖아요. 한국 같으면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없고 난리 났죠. 있다 하더라도 며칠 안 갈 거예요. 그죠. 수리하는데 난리가 나죠. 뭐 하냐고. 근데 일본에는 고쳐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뭐 그거 해봐야 어쩔 수 없으니까 또 항의해봐야 뭐 씨알도 안 먹게 돼가니까. 국민성 자체도 네. 이렇게 뭔가 인내하고 네. 정부 말 들어주고 하는. 뭐 그게 뭐 완전히 내성화되는 사람. 그래서 네. 이 후쿠시마 그때 집 잃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뭔가 그 이제 먹을 거 줄 쭉 서 있었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 세계가 상탄했을 때 나는 입에 거품 물고 욕을 했어요. 왜요? 저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고 거기다 공급을 해줘야지. 그죠. 저 사람들이 그 재난을 당했던 사람이 줄을 4시간씩 5시간씩 서면서 기다리게 만드는 게 말이 되냐고. 공산국가처럼. 그게 그래서 뭐 질서 정연하고 사진들 그때 내가 진짜 속으로 엄청 욕했어요. 4-5시간씩 줄 서라고 줄 서는 국민들도 대단하네요.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아무리 해도 뭐 그렇게 안 하면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요 네. 그렇게 줄 세워놓고 원전 물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 바로 전달 못했어요. 왜 그런지 정리가 안 됐대. 어떤 정리가요? 지원 들어온 걸 정리를 해가지고 물품 정리를요? 물품 정리하고 기록도 해가지고 네. 어디서 들어가고 이거 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게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 딱 매뉴얼 사회네요. 네, 매뉴얼 사회.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너무나 잘 아니까 한국에서 일본은 야 역시 선진국이다. 뭐 그때 내가 진짜 진짜 모르면은 좀 가만히 있으라고. 저 사람들 입장이 돼서 당신 그런 얘기를 하면 당신이 저 입장이 됐을 때 내가 옆에서 그러면 당신 나 죽일 듯이 살려줄 거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일본의 집이란 왜 이렇게 추운가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또 그 이면에 뭐 이런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다 사회적인 얽혀 있죠. 참 씁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오고 막 저항하고 정부에다 항의하고 이런 걸 안 하니까 네. 자업자득인 거죠. 뭐 방법이 있어요. 예. 투표로 가가지고 확 뒤집어 엎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니까 뭐. 근데 그게 왜 그랬냐? 네. 그동안 자민당이 잘했으니까 그렇다. 네. 제2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줘고 해가지고 저 사람들 믿었던 거예요. 무조건. 네. 근데 서서히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바닥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년 전부터 일본의 그 자민당은 이미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다고 내가 계속 얘기해 온 거예요. 네.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선거에서 완전히 버림받았죠. 뭐 어떤 식으로든 그래도 삶의 질이 개개인의 삶의 질은 좀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좀 생기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의 집 왜 이렇게 추울까 또 이 겨울에 일본 가시는 분들이 느끼는 점에 대해서 한번 박사님이랑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일본의 면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도 그렇고 이번 영상도 그렇고 많은 관심 갖고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재밌는 일본 이야기를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